안녕하세요. 대전 전민동에서 더에스핏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 훈수두는 중년 트레이너 이코치 채널 운영 중인 생활체육인 이혜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운동은 이제 스탠딩 숄더 프레스, 가동 범위를 최대한 이제 쇄골 부위까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웜업 형태로 스탠딩으로 숄더 프레스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티드로 숄더 프레스를 마찬가지로 했는데 이제 시티드로 할 때는 가동 범위를 좀 줄여서 중량을 조금 욕심을 내면서 하는 세 번째 운동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했고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좀 무게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레터럴 레이즈 방법을 했고요. 네 번째 운동이 리버스 팩트 플라이라고도 하죠. 후면 삼각근 운동으로 진행을 했고 이제 마지막은 숄더 프레스 머신에서 뒤를 돌아서 측면으로 최대한 머리를 뚫고 올라가는 궤적으로 숄더 프레스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면을 누르는 발부터 코어 그리고 어깨, 팔꿈치 말 그대로 이제 전신을 개입해서 약간의 긴장도를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깨 운동하다가 허리 다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시티드 상태에서 이제 고중량을 들면 어깨는 괜찮은데 반대로 허리가 다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스탠딩 형태로 웜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코어까지 좀 긴장을 하라고. 90도 각에 가깝게 하시는 선수분들도 많이 계세요. 인클라인 각에 가깝게 약간 많이 눕혀서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삼각근이라고 하는 어깨 근육이 독립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삼각근은 상부 가슴 근육하고 교집합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90도에서 어깨만 쓰는 게 아니라 상부 가슴까지 같이 가져가기 위해서 각도를 조금 더 눕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소위 말해서 자극충이거든요. 딱 한 가지 종목. 예를 들어서 숄더 프레스에서는 중량을 조금 다루고 그 외의 종목에서는 사실 중량을 많이 안 다뤄요. 8개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어떻게 보면 볼륨 트레이닝에 최적화시켜서 하지만 모든 운동을 딱 한 가지 종목만 조금 이제 스트렝스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 5회 이하여도 딱 한 종목만 무겁게 하는 편이에요. 이 펌핑을 주는 거 어떻게 보면은 하디랜보드라는 코치 때문에 되게 유명해졌죠.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펌핑을 극대화시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면은 실제로 근막이 넓어지면서 근육의 총 부피가 커질 수 있다라는 주장을 저는 매우 동의를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제가 그렇게 훈련 사이에 펌핑하는 걸 넣어보면서 볼륨이 증가되는 걸 느낄 때는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구조 내에서 다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의 가동 범위와 최대의 중량을 다루면 그게 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예 처음에 무게를 세팅할 때부터 견갑을 뒤에서 옆으로 벌리는 이 라인업 형태를 먼저 가져가요. 그거를 항상 기본 베이스로 깔아놓고 그 상태에서 상부 승모근이 참여를 하더라도 90도 구간까지는 높이 들어주는 거예요. 높이 들어서 아예 전거근 활성화시키고 상부 승모근까지 활성화를 시키면서 가져가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동을 쓰더라도 고중량을 다루면 어깨 부상률이 진짜 현저하게 낮아지거든요. 이게 해부학을 공부 조금만 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많은 분들이 운동에는 관심이 있지만 내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그다지 관심이 없으세요. 좋은 트레이너가 있다면 제일 좋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최소한 구조에 대해서는 조금만 알았으면 운동 효율도 높고 부상도 안 당하고 공부를 해봐라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게 체계화시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대부분 쉬는 시간이 들쭉달쭉 하거든요. 내 운동 강도랑 이런 것을 체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일단 규칙적으로 만들게 되면은 내 회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계산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타이머를 놓고 이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효율이 있어요. 그 후면 삼각근과 무게의 중심축을 수직화시키기 위해서 서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머신을 손을 안 잡고 전완 쪽에 이렇게 대고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제 상완골 자체도 외회전이 되면서 후면 삼각근의 수축력이 약간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극을 잡기 아마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후면 삼각근과 내 무게 중심과 수직을 맞춰서 수평 외전을 하기 위해서 서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등 운동할 때 스트랩을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 스트랩을 써서 등 운동을 하면 손으로 들어가는 힘보다 등으로 들어가는 근전도가 높아져요. 이제 다른 운동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손의 감각이 압도적으로 크잖아요. 우리가 키우려는 근육들보다 손의 감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머신들을 이제 손으로 잡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손의 감각에 지배를 당해요. 그러니까 전완 부위에 무게를 걸고 내가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후면 삼각근에 집중을 해야겠다 이런 느낌을 줬을 때 후면 삼각근의 집중도가 훨씬 더 올라가요. 보통 우리가 후면 삼각근이 가지고 있는 가동 범위는 90도가 안 나와요. 채 한 65도 정도 나오면은 거의 그 후면 삼각근의 수축력이 끝나거든요. 이 감이 어느 정도 잡히고 나면은 아예 견갑을 모으면서 견갑 안쪽에 있는 승모근과 능형근 그리고 후면 삼각근까지 한 번에 그냥 다 수축을 시키는 거예요. 등 운동하고도 비슷한 개념이 되지만 무게는 어쨌든 멀리 파지가 되기 때문에 후면 삼각근의 수축력이 커지고 반대로 네거티브를 할 때는 연 상태에서 네거티브를 하면은 견갑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견갑을 앞쪽으로 이렇게 벌려서 후면 삼각근으로 그걸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치팅되는 것처럼 가슴이 이렇게 백스텐션 되는 그런 모션이 나오거든요. 후면 삼각근의 컨트롤이 일정 부분 잘 되면은 아마 수축력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실 거예요. 바벨 숄더 프레스는 약간 인클라인 각으로 이렇게 몸 앞쪽으로 뻗쳤잖아요. 이 견관절에서 팔꿈치의 위치가 약간 전방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전면 삼각근의 참여율도 올라가게 돼요. 상부 가슴, 전면 삼각근, 측면 삼각근이 참여를 하게 되겠죠. 수직보다 조금 더 뒤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약간 더 그 각도의 다양성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전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완전 측면으로 뻗쳐서 비하인드랑 비슷한 궤적을 그리게 되는데 비하인드보다는 각도가 약간 앞에 있거든요. 그럼 어깨에는 부담이 좀 적고 실질적으로 펌핑감은 제가 잘 느낄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체력이 안 돼요. 진짜 선수 마인드, 그 도끼가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되든 안 되든 정신력으로 계속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선수 마인드가 없어요. 좀 즐기는 마인드다 보니까 이게 펌핑이 잦아들면 운동이 재미없어서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딱 펌핑이 잘 오는 정도의 강도를 좋아해요. 보디빌딩이라는 이 운동이 상당히 독특한 것 같아요. 저는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나 선수들과 동호인이 명확하게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보디빌딩은 분명히 동호인인데 선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선수라 함은 당연히 시합으로 금전적인 직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저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저는 당연히 동호인인 거고 그리고 재밌게 그러면은 오래 할 수 있잖아요. 이 보디빌딩만큼 좋은 취미가 없거든요. 지금 뭐 구독자분들도 다치지 않고 즐겁게 운동하셔라. 그러려면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뭘 보고 공부하면 될까요? 훈수두는 중요한 트레이너 이 코치 보면서 공부하시면은 아마 공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